예, 반갑습니다. 아비커스 임도형이라고 합니다. 아비커스는 HD 현대중공업 그룹의 자율운항 자회사입니다. 저희 아비커스가 진행하고 있는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 현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운항에 앞서서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낮은 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ADAS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좀 넘었고요. 현재 체감상 거의 신차에 다 탑재가 되고 있고,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2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70% 이상이 ADAS가 탑재가 돼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전체의 절반 정도는 레벨 2, 그러니까 차선도 유지하고 차간 거리도 자동으로 유지하는 ADAS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령화, 상용화돼 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하자면, 테슬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최근에 이제 FSD 풀 셀프 드라이브라고 하는 1,500만 장 정도 하는 솔루션의 12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엔드-투-엔드 러닝이 탑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엔드-투-엔드 러닝은 기존에는 30만 줄인가 코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지하는데 딥러닝을 쓰고 판단 제어는 이제 if 해가지고 코딩을 썼었는데 그거 다 걷어냈다. 인지부터 제어까지 러닝을 쓰는 그 엔드-투-엔드 러닝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테슬라도 레벨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지 판단 제어는 시스템이 하지만 책임은 사람이 지는 시스템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이야기를 하자면, 현대 기아도 레벨 3를 계속 이야기를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 달릴 수 있는 레벨 3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용화는 못하고 있고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크루즈가 2달 정도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운행이 중단됐고, 최근에 크루즈 CEO도 잘렸고 900명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이 드라이브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충분히 가치를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동차 신차에 보편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워낙 그 도로 상황에서는 엣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레벨 3, 레벨 4 실제로 자동차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기에는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도 비슷한데요. 선박도 똑같은 기술이 쓰입니다. 자율운항 선박도 인지 판단 제어 기술이 쓰이고요. 저희들도 똑같이 비전 센싱 쓰고 딥러닝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인지 측면에서는 선박은 관성이 크기 때문에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전 센싱 측면에서는 아주 작은 물체를 탐지를 해야 되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상보다는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지하려고 하는 환경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판단 측면에서도 선박은 차선이 없습니다. 차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밀집 지역에서 이제 충돌 회피의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육상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선박은 물속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좌초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선박 판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고요. 또 제어 측면에서도 선박은 어렵습니다. 육자유도 모션을 하고, 또 외란에 바람이나 파도에 그대로 쓸려가기 때문에 외란에 아주 민감하고, 또 응답 지연이 있습니다. 핸들을 틀어도 한참 후에 배가 움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어 측면도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육상에 검증된 인공지능 기술을 쓰면 자율운항 선박을 바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또 육상만의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진짜 못 풀 문제냐? 그렇진 않고요. 완벽하게 무인선을 어느 하루아침에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ADAS 정도, 선박용 ADAS 정도는
구현이 가능하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실제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들은 최근에 저희가 뭐 생성형 AI 이런 걸 써가지고 부족한 데이터를 계속 바다 환경에서 에지 케이스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이나 인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테슬라처럼 카메라 7개, 8개 써가지고 한 번에 인지를 하는 어떤 자체 딥러닝 알고리즘을 네트워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전략 관련해서도 저희가 숙련된 항해사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어 알고리즘에 녹이는 작업들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을 마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마리타임 오토노머스 서비스십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를 정의할 때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눴었는데요. 그게 이제 1, 2단계는 사람이 타는 단계, 3, 4단계는 사람이 타지 않는. 그래서 4단계가 무인선, 1단계는 뭐 2단계 정도는 사람이 도와주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인지 판단 제어를 시스템이 하는데 사람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단계. 3단계부터는 배에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단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단계, 4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IMO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안이 최초의 법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용화시고 저희가 이제 좀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 에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에 회사를 처음 시작해서 7명이 시작해서 지금 한 90명 가까이 인원이 되고요. 그리고 상선용 솔루션과 레저보트 솔루션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상선용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표준으로 지금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3사 플러스 이제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사외에도 저희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50개 정도 판매를 했고요. 한 40개 정도가 이미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저보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년간 개발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고요. 아까 이제 크루즈 이야기 하셨는데 좀 고급 보트에 베네토, 산 로렌조, 뭐 프린세스 이런 이제 유럽 제일 유명한 보트들의 옵션으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한 35개 모델에 탑재가 됐고요. 고객이 차 살 때처럼 나 이 옵션 선택하면 실제 저희가 판매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레저보트에서도 매출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 이후에 계속 이제 2배 이상의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처음부터 이제 좀 세계 최초,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6월에는 저희가 포항 운하에서 세계 최초로 10km 정도 되는 포항 운하에서 12인승 보트를 가지고 완전 자율운항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계 최초인데요. 21년 6월, 작년 6월에는 저희가 태평양 횡단했습니다. 한 2주간 사람이 개입 한 번도 안 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보령까지 한 10,000km 구간을 자율운항으로 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요. 미국의 제일 큰 보트쇼에서 저희 솔루션을 탑재를 해가지고 실제 자율운항 보트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 계획하고 뭐 경로 추종하고 경로 충돌 회피하고 자동 주차하고 이런 시연회를 했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업계 주요 관계자들 다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시승회를 했었습니다. 시승회 반응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부산에서 보트 업체하고 같이 세계 최초로 전기 추진 자율항 보트 시연회를 했었고요. 이 보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부산시하고 MOU 맺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해상 택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역에서 내리면 부산 신항에서 뭐 태종대나 이런 데 가는 택시 이런 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300m 이상, 400m 되는 배에 탑재되는 상선용 솔루션인 하이나스, 그리고 레저보트용, 전 세계 천만적인 레저보트에 적용되는 뉴보트, 이 두 가지 솔루션이 있고요. 상선은 이제 뭐 인적 사고가 해상 사고의 80%랍니다. 그래 그런 사고를 방지해서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해서 해상 물류를 우리가 자율운항으로 개혁하자 하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레저보트는 사람들이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서 보팅을 좀 대중화해보자 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상선용 솔루션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지, 그러니까 상황 인지, 딥러닝 기술을 통한 상황 인지, 서라운드 뷰, 충돌 회피, 뭐 자율 경로 추종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저희가 4대 승급 승인을 받았고 또 3개 라이베리아, 파나마, 또 마샬 아일랜드 기국 승인도 받았습니다. 상용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 센싱 보여드리면 저희 카메라 6개를 씁니다. 카메라 낮에 쓰는 카메라 3개, 밤에 쓰는 카메라 3개 해서 6개를 쓰고요. 이게 하나 같은데 저희가 인간의 눈은 멀리도 보고 자세히도 보는데 카메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기 위해서 좀 각이 좁은 카메라를 쓰고 그 3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180도로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요. 그거 자체를 이제 하나로 그 네트워크를 돌려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이렇게 잘 인지를 하고요. 밤에도 이렇게 탐지를 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EO, IR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레이더, AIS 선박에 원래 있는 센서들하고 센서 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람이 인지를 하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상황을 인지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의 서라운드 뷰처럼 저희가 2D, 3D 서라운드 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300m, 400m 되는 배를 돌려보면서 사각지대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은 그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선장 방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식당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 회피인데요. 충돌 회피는 아까 뭐 홍잡한 지역에서 충돌 회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짜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푼 대표적인 예인데요. 동시에 여러 척이 왔을 때 어떻게 피해 나갈까 이런 문제를 풀어야 이제 승급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 실제 이제 선박에서도 이렇게 충돌 회피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펜오션 선사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자율 운항으로 중국에서 브라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충돌 회피 테스트라든지 이따 보여드리는 경제 운항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로 최적화 및 경로 추종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저희가 그 하이나스 솔루션이 새로운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서버 하나가 들어가고요. 선박에 항해 그 러드를 이제 방향을 선회하는 장비가 오토파일럿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엔진 속도를 조절하는 브리지 매뉴버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BMS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명령을 내립니다. 오토파일럿 선회해 주세요. 엔진 속도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기존 추가 장비가 필요 없고 그냥 단지 인터페이스만 필요하고요. 또 선박에 뭐 경로 최적화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은 속도 최적화라든지 옛날부터 있었어요. 10년부터 있었고 10년 전부터 있었고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안 쓰는 이유가 사실상 이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선장님이나 1등 항해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간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로 배에서 안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태평양 횡단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주간 350시간 동안 한 번도 개입 없이 운항을 했더니 사람이 자기적으로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최적 경로 추종해 보니까 연비를 한 7% 정도 감소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탄소 배출량도 한 5에서 7% 정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뭐 진짜로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계절적인 요인은 어떤 건지 사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롱텀 테스트를 펜오션하고 같이 KR 성급하고 같이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뭐 아까 머스크도 발표하셨는데 지금 환경 규제에 만족하기 위해서 풍력도 쓰고 풍력 에너지도 쓰고 에어 루브리케이션도 쓰고 이제 카펙스 오펙스가 많이 드는 솔루션을 어쩔 수 없이 탑재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최적 자율운항 기반의 어떤 최적 경로, 최적 속도 이런 툴이 가장 현 시점에서 가장 카펙스 오펙스가 적게 드는 그 친환경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 중에 하나는 하이나스 클라우드라는 제품이고요. 육상에서 안전 점수, 안전성 점수, 경제성 점수, 친환경 점수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기능도 있고 이런 이제 저희 솔루션 기반의 어떤 플릿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이제 크게 제어가 되는 솔루션, 안 되는 솔루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모듈로 나눠져 있고요. 실제 이제 뭐 많은 선박에 탑재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보트 이미 40개 탑재가 됐고요. 뉴보트는 이제 똑같은 인지 판단 제어 기능을 갖는데 저희가 보트용 B2C용으로 개발한 제품이고요. 실제 그 저희가 그 CES 작년에 또 내년에 올해 내년에 출품을 해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23년 연속으로 저희가 혁신상을 받았고요. 크게 이제 솔루션은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기 전에 저희 기술은 있는데 과연 레저보트 타는 사람들은 뭐가 좀 페인 포인트인가 이런 것들 의견을 많이 사용자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한 3시간, 4시간 떨어져 있는데 놀러 가는데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항상 견실을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뭔가 견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전 센싱 기술을 써가지고 보트나 물표 그리고 사람 이런 모터사이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배가 크다 보니까 자동차보다 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으면 좋겠다는 이제가 있었고 또 물속이 진짜 궁금하다. 항상 자초의 위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물속을 좀 보여달라 하는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사각지대가 없는 서라운드 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실제 이런 자동차에도 없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속을 보여주는 이런 UI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페인 포인트는 뭐냐면 보트 타는 사람들이 1년에 40시간밖에 운전을 안 한대요. 그래서 많이 타야 한 일주밖에 안 타기 때문에 다 초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아까 상황도 많이 보셨지만 그래서 오토 도킹 하는 문제를 저희가 제 생각에는 한 2,000번 넘게 저희가 주차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신뢰성 있는 간근한 주차 제어 이제 프로그램을 그 모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 온리로 라이드 안 쓰고 이제 남은 거리 이렇게 보여주는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어가 역시 안 되는 솔루션, 되는 솔루션 이렇게 이제 모듈을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주차용 솔루션, 항해용 솔루션 이렇게 나눠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보트쇼에서 자율운항 시연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객 반응들을 좀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 계신 두 분은 이제 남자분은 인트라피드라고 하는 레저보트 업체의 사장 CEO시세요. 프레지던트시고 옆에 있는 분은 여자친구인데 그 유통업체 사장님이시고 또 40만 팔로우의 유튜버였어요. 그래서 되게 그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두 분이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타보시고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하는 거라 자막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레저보트 여자나 뭐 젊은 애들이 타는데 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솔루션이. 그리고 이제 충돌 회피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자동 도킹 이런 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My name is Kim Swears. I'm the managing partner of FB Marine Group in Fort Lauderdale, Florida.
And I was just on the Seaway powered by Mercury's with the Abacus system, and I was totally blown away at the experience. One thing that I deal with as a female business owner is also there's a lot of women boaters that are concerned about getting into boating, and this offers that safety and that security, and it breaks down the barriers of boating for everybody. I'm Ken Clinton, president of Intrepid Powerboats. Been with Intrepid for almost 33 years now and watched the evolution in the marine industry of technology throughout all these years. And this is a real big leap forward for boating. And to Kim's point, the biggest thing with boating for people that don't boat is the intimidation factor. And the test that I just did takes away that intimidation, and it shows people that anybody can participate in boating. 자,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21년에 레벨 1, 23년에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솔루션도 상선용, 보트용, 그리고 서비스, 모빌리티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결론 부분인데요. 그 AI 기술로 선박에서도 충분히 에이다스 수준의 어떤 가치를 줄 수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통해서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율운항 기술은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시가총액 다 더한 것보다 더 높습니다. 1,000조가 넘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뭐 전기도 잘하지만 자율주행 기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율운항 기술 자체가 이제 한국 조선이나 해운 기자재 업체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